4차 산업혁명 기술의 EM의 실습, 사물 인터넷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인하대학교 교양 수업 4차 산업혁명 기술의 EM의 실습 재택 수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새로운 얘기들을 조금 더 하게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사물 인터넷이란 이런 거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어떤 장치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서로 기계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재미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보자. 재미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공장으로 따지면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또 우리 인간 개인의 어떤 삶을 따진다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거나 편리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만들어내보자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추구하는 바죠.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이러한 노력들은 언제부터 있었냐?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이 됐겠습니다만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것들이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어떤 기본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용어와 개념이 변해 왔을 뿐이지, IT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보자라는,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쭉 이어왔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뭐가 이슈였냐? 자동화가 이슈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네트워킹이, 그러니까 인터넷망 보급이라 그럴까요? 망 보급이 이슈가 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한참 사물 인터넷 하기 전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뜨거워지기 전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유비쿼터스 그랬어요. 어렴풋하게 여러분들, 글쎄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그 시절에 아마 얼핏 들어봤을 얘기 같은데, 큰 흐름에서 보면 다 같은 얘기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양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이제 지극히 산업계에서 생산성, 효율 향상을 이제 염두에 둔 건데, 결국 IT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뭔가 신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보자, 이제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물 인터넷 플랫폼, 말이 좀 어렵죠. 플랫폼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장치, 디바이스란 말도 참 그래. 사물 인터넷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장치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있는지,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장치. 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성격이 급한가 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2시간 정도, 약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제가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지극히 과도기적인 얘기입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몇백 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죠. 몇백 년 전, 정확하게 몇백 년인지는 제가 뭐 딱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몽고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아시아의 어떤 최대 강국, 그때 당시에 미래를 예측했다 그러면 몽고는 어떻게 될 것이다. 몽고가 한참 그 번성할 시기에는 몽고는 향후 이렇게 번성해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겠죠. 또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예상을 했겠지. 그런데 몽고가 왜 망했지? 예, 저는 역사를 잘 몰라서요.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정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내지는 예측이에요. 예측이 다 맞지는 않잖아.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지. 자, 일단 타이틀이 디바이스 관련된 얘기인데,
그림이 있네요. 우리 아두이노 얘기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이란 관점에서 어떠한 보드들이 참 유행할 것인가, 어떤 보드들을 쓸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낯선 용어가 있네. 자, 펜 끄집어내서 봅시다. 오픈 소스? 자, 오픈 소스란 말은 들어봤을 법도 합니다. 뭔 얘기냐면 누군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한다는 얘기는 아무나 다 카피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실행 코드, 실제 우리가 아래 한글을 가져다가 돈 주고 사서 쓰지만 그 아래 한글을 작성한 코드가 오픈되어 있지는 않죠.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되실까? 그래서 실행 파일은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쓰죠. 그런데 소스 코드가 오픈이 돼 있어서 누구나 가져다 써라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건 말 그대로 오픈돼 있기 때문에, 오픈됐다라는 얘기는 공개했다, 그 다음에 공개했다는 말이 제일 맞겠다. 그래서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개념의 확장으로 오픈 하드웨어, 오픈 소스 하드웨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약자로 OSHW 이렇게 썼는데, 오픈 소스 하드웨어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용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두이노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아두이노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만든 사람은, 자, 아두이노 보드를 만들려면 하드웨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 회로도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드 MCU라는 보드를 써봤는데, 자, 거기다가 뭔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해서 업로드해라라고 버튼을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 코드를 받아다가 그 아두이노 보드, 노드 MCU 보드에다가 집어넣네, 누군가가. 자, 우리가 하는 건 뭐야? PC에서 노드 MCU 보드로 전송하죠. 전송만 하면 끝인가? 뭔가 누군가가 그 프로그램을 노드 MCU 보드 메모리에 넣겠지.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말이 너무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우리 프로그램 깐다고 그러죠. 설치한다. 그럼 어디에 설치됩니까? 하드디스크에 카피가 되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그걸 실행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그 실행 코드를 메모리에 올리죠. 메모리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CPU는 메모리에 있는 걸 읽어서 뭔가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프로그래밍 할 때, 노드 MCU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램을 노드 MCU에 전달하면 그 노드 MCU에 있는 무언가가, 누군가가 그거를 메모리 적당한 곳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실행시키고 누군가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해? 소프트웨어가 하거든. 자, 다시 좀 말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정리해 볼게요. 아두이노라는 하드웨어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기본 동작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펌웨어라고 부르는데, 그런 펌웨어 코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오픈 소스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설계도, 회로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보드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 코드를 보통 그러한 류의 프로그램들을 펌웨어라고 불러요. 펌웨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러한 어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펌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런 펌웨어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되어 있어서, 공개되어 있는 건 어떤 뜻이에요? 누구나 보고 카피해서 써도 돼. 그런 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드를 쭉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놨는데 다 공개했어. 오, 그러면 남들은 이걸 카피해서 써도 되네. 이 사람 왜 그랬을까? 예,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서 안 가르쳐 주지. 맨입에 어떻게 가르쳐 주냐? 술을 한잔 사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두이노를 만든 사람은 싹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보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소스 코드만 공개된 걸 오픈 소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점에서 하드웨어 회로도,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가 구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걸 오픈 소스 하드웨어 이렇게 불러요. 요 정도 용어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교양 수업이잖아요, 이 과목 자체가. 그래서
교양적인 측면에서 향후 누군가랑 공대 다니는 친구랑 대화를 한다거나 신문에서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해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봐야지, 이 과목이. 자, 그래서 그러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입니다. 우리가 썼던 노드 MCU는 아두이노랑 유사한 동작을 하는 사용법이 거의 같은 호환 보드, 그런 걸 호환 보드라고 해요. 사용법이 같은. 자, 호환이라는 얘기 제가 설명을 한번 했을 것도 같은데, 자, 운전, 내가 아반떼로 운전을 배웠어. 그러면 소나타는 운전 못하나? 운전법이 호환이죠. 차는 분명히 다르잖아. 보드는 분명히 다른데 운전법이 똑같잖아. 프로그래밍 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이제 보드들이 이제 오픈 소스 하드웨어.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 자, 그러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보드가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있고요. 또 하나 인기가 많은 보드가 라즈베리 파이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둘은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저번에 얘기했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보드, 라즈베리 파이 보드, 그리고 기타 보드가 있어. 예, 세상 옛날에 요즘 그 개콘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자, 개콘에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 옛날 개그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아두이노 보드하고 라즈베리 파이가 누가 1등이냐? 그건 그러니까 인지도, 활용도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분야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라즈베리 파이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아두이노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어느 게 1, 2등을 나누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 두 보드가 유명하고요. 나머지 보드들, 지금 제가 여기 인텔의 에디슨, 인텔의 갈릴레오 이런 그림도 있는데, 또 비글본이라는 또 보드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한물 같다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비글본 보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조금 활용도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글본 블랙이라는 보드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이라는 게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런 보드들이 나오면 이게 아두이노랑 비슷한 애들이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제가 아두이노 소개를 한번 했을 텐데, 보통 이런 보드 만들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었나? 일본에서 만들었나? 뭐 약간 이런 걸 우리가 떠오르는데, 얘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어요. 이탈리아.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회사 중에 아트멜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VR이라는 패밀리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이거 뭐 소나타, 아반떼 등등등 나오죠. 그걸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아트메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MCU 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 애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여러 개를 AVI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MCU가 이제 탑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두이노는. 또 고성능 버전에서는 A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텍스 M3 이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탑재됐다. 인텔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ARM이라는 회사는 한 번쯤 들어놓을 만해. 자, 암이라는 회사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폰 어디 거 쓰죠? 삼성 거나 LG 거나 애플 거 쓰죠? 자, 그러면 삼성 폰 안에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뭔가 컨트롤러 장치가. 그거 어디서 만들었게? 삼성에서 만들었겠죠? 예.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삼성에서 만들었는데요. 자, 그럼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자동차에서는 엔진을 중요한 요소죠. 제일이라고 볼 수 있지. 제일 중요한 요소. 자, 그러면 핸드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결국 얘도 컴퓨터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CPU 또는 MCU가 될 거야. 그 MCU 엔진을 ARM이라는 회사에서 사다가 삼성이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A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설계도, MCU 설계도를 저희가 그 ARM 회사에서 만든 설계도를 사고 싶습니다. 엔진 설계도를 사고 싶습니다. 해서 삼성이
ARM이라는 회사의 CPU 코어 핵심 부품 설계도를 사다가 그쪽 그대로 만든 거고요. 주변에 이제 잘 자란 부품들, 주변 장치들을 삼성에서 설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핵심 부품의 코어 설계는 ARM 회사 설계도를 사다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다 잘한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사다 쓰네, 그죠? 삼성은 비메모리 분야, 이게 비CPU 분야,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 쪽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은 우리가 삼성이 이제 크게 그 힘을 안 쓰고 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삼성에서도 이런 MCU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삼성은 이제 메모리 쪽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얘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면서 좀 쉬웠어요. 예, 쉬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쉬운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수업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두이노 우리 비교과 과목 있잖아. 해서 뭐 3일짜리 또는 뭐 제 기억에 인하대학교에서 그 공학혁신센터에서 9일짜리 하루 5시간 9일 한 적도 있고요. 또 하루 종일 해서 3일에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오 하면서 뭔가 눈이 좀 커질 겁니다. 자, 다음은 가보죠. 또 아까 유명한 보드가 라즈베리 파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오, 그런가? 그런데 처음 이제 만들 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영국은 나름 잘 사는 나라라고 스스로들 생각할 거고 우리도 뭐 선진국? 하여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로 보죠. 그런데 조금 개발도상국 내지는 좀 어려운 나라 친구들한테도 컴퓨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한 대 값이 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보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저가로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라즈베리 파이 보드입니다. 얘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처럼 안 생겼다고? 에이, 우리 데스크탑 우리 뚜껑 열어본 적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메인보드 내지는 머더보드에 막 IC들이 막 박혀 있잖아. 상당히 큰 보드에 여러 가지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최소화 시켜서 만든 보드가 이거야. 이게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컴퓨터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처럼 보여요? USB 소켓처럼 보이죠? 약간 푸른빛이 도니까 USB 3.0, 이거 USB 2.0 포트일 거예요. 그래서 USB 포트에다가 키보드 마우스 꽂고요. 얘는 뭐처럼 보입니까? 잘 모르실 분이 많을 텐데 여기 있네. 여기 USB 소켓에 키보드 마우스 꽂고 그 다음에 랜선 꼽는 데입니다. 랜선 꽂고요. 이거는 이어폰 꼽으면 되겠죠? 스피커 연결. 그 다음에 이쪽이 전원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모니터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HDMI라고 쓰여 있는데 HDMI라는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연결 방식이 있어. 모니터랑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얘 이런 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연결해 놓고 전원 딱 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처럼 동작합니다. 그냥 요거를 케이스에 집에 있는 것처럼 케이스에 쌓아서 그 안에 넣어놓지 않았을 뿐이지 소형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컴퓨터를 가지고 뭐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요즘은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내가 사물 인터넷 뭘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자, 그런데 그 장치를 구동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달아야 돼. 또는 데스크톱을 달아야 돼. 그럼 장치값이 상당히 비싸지겠네. 그죠? 뭔가 센서 하나 달아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그런데 노트북을 달아야 돼.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응? 온도 측정하려고 노트북을 하나 붙여야 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응용 분야에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소형 컴퓨터가 필요하다 할 때 이런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라즈베리 파이는 컴퓨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는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져. 뭐 메모리라든지 컴퓨팅 그
실행 속도 이런 게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요. 얘는 이제 컴퓨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컨트롤러라고 하죠. 예, 컨트롤러라면 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어떤 장치들을 만들 때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때 단순한 컨트롤을 하면 돼 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라즈베리 파이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 뭔가 컴퓨터처럼 동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저기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서 살 수는 없잖아. 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당연히 IT 계열이겠죠. 예. 사실 저 이제 박사 학위는 이제 통신공학 쪽인데 뭐 이것저것 다 하죠. 교수님이 뭐 딱 하나만 하나 이것저것 관련 분야를 다 하게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저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과에서 모였을 텐데 저는 이런 거랑 관계없는 삶을 살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공부해봐라 또는 인생 준비를 이렇게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학과에 상관없이 경험해 보시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즈베리 파이는 조금 어렵겠죠.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라는 게 있다. 자, 플랫폼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장치, 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막 그리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이 있는데 그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들로 어떤 장치들로 아두이노 보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 보드도 활용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는 뭐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다 그러고요. 그런가? 그 다음에 얘는 영국에서 만들었다 그러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손 빨고 있나? 이런 보드들이 나와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 세상에 쓸 수 있는 보드 저희 것 어때요? 좋죠. 막 이러고 있는데 딴 나라에서는 야 너네들 부럽다 이러고 있을 리가 없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이라는 회사를 모른다. 초딩? 초딩은 모를 수 있어. 그죠? 인텔이 뭔지. 아, 여기서 또 뜬금없는 얘기 해보면 인텔이라는 회사를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10대 여학생들이 먼저 접할까 남학생들이 먼저 접할까? 제가 답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핸드백이라든지 옷, 의류 상표 이건 여자가 먼저 할까 남학생들이 먼저 할까? 이거는 무슨 차별이 아니고요.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제 남학생들은 인텔이라는 걸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학생들 중에서는 혹 인텔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분도 있지 싶은데 인텔은 어떤 회사냐면 우리 컴퓨터 보통 개인용 PC 퍼스널 컴퓨터죠. 이 PC에 들어가는 CPU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장 점유율이 엄청 크죠. 인텔 우리가 쓰고 있는 PC에 CPU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다. 엄청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인텔이라는 회사는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들어 온 컨트롤러 CPU를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광고도 해요. 인텔 뭐 띵띵띵띵띵 그러던가 인텔 하여튼 오늘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인텔 인사이드 그러면서 좋은 컴퓨터인지 아닌지를 아시려면 이 로고를 보세요. 요 로고를 보세요. 인텔 CPU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좋은 컴퓨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죠. 자, 이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꽤 예전에 갈릴레오라는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되게 복잡해 보이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잘 모르는 용어들인데 아두이노 버전 3용 뭐 쉴드라는 용어도 나오네요. 하여튼 아두이노 우노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란 말도 어렵죠. 예, 호환 가능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두이노 등장,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알려지기 이전 이런 보드들 시장과 아두이노가 알려진 이후의 보드 시장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보드들이 우리 아두이노랑 친구해, 나랑 너랑 호환이야. 그러니까 아두이노 너 프로그램 할 줄 안다며 그 똑같은 방법으로 내 보드도 구동시킬 수 있어. 지금 이상한 잡음 들어가죠. 예. 자, 똑같은 보드, 똑같은 동작으로 우리 것도 쓸 수 있어. 아두이노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고 아두이노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도 아두이노 조작법이랑 다르면 새롭게 또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갖죠.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쓰실 줄 알면 우리 보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지. 포르쉐 회사가 야, 우리 운전법은 달라. 다시 배워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또 선뜻 비싸서도 못 사지만 운전을 또 배워야 된다고? 운전법이 저는요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레바를 위로 올리면 좌회전 밑으로 내리면 우회전이거든요. 후진은 레바가 하나 더 있어요. 앞으로 밀면 전진이고 뒤로 밀면 후진이에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거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많은 보드들이 아두이노 호환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라는 보드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네이버하고 또 좀 잘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인텔이 조금 무슨 MOU 맺고 뭐 사업 같이 해봅시다라고 이제 뭐 약속도 하고 과거에 그 무렵에 이제 갈릴레오 보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딴 나라는 모르겠고요. 제가 국제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심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네들 뭐 인력 남아 돌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잘 만들어내. 에디슨이라는 걸 또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림을 보면 얘는 상당히 크죠. 실제 비율로 보면 지금 이 비율보다 더 작아요. 더 작아 에디슨이. 하여튼 훨씬 작습니다. 에디슨도 제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요.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저마다 우리 거 어때요? 우리 거 어때요?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인텔에서는 또 만들었어. 2016년이면 한 4년 전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4년이면 아주 먼 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년 전에 줄이라는 걸 하나 이름을 줄자고 붙였고요. 그래서 에디슨보다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서 사물 인터넷 이외에도 로봇이나 드론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거 좋아요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나 해볼까?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슈퍼마켓을 할 거예요. 아니면 통닭집을 할 거예요. 배달해야 되잖아. 자, 통닭집을 해볼까? 그러면 배달하기 위해서 그랜저를 샀어요. 에쿠스는 너무 오반 것 같고 그랜저를 샀어요. 그랜저로 통닭 배달해요. 저 사장 제정신이야 아니야? 제정신 아니지. 오토바이로 배달하죠. 그게 더 나을 거야.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직접 배달원을 두는 게 아니라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희는 369달러,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왕 포르쉐를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한테 자, 포르쉐가 성능이 뛰어난 차라는 건 압니다. 저는 또 안 몰아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차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싸야 1억이 넘어요. 제일 하위 모델이. 그런데 나한테 포르쉐가 필요한가? 제가 출퇴근할 거예요. 포르쉐가 필요 없죠. 자, 이 주리라는 보드는요, 369달러예요. 그럼 이게 한국말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야? 한 40만 원 돈 되지. 와우. 온도 잴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이게 필요 없죠. 오버스펙이죠. 그러면 얘는 어디다 써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태블릿 PC만큼의 성능을 낸대. 그러면 얘는 뭔가 고성능의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가봅시다. 다시 빼게 볼게요.
아두이노 보드, 우노 보드 우리 써보진 않았는데 노드 MCU 써봤죠. 이걸로 무슨 고성능 작업, 고 퀄리티의 또는 아주 하이 퍼포먼스의 작업을 시켜보진 않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그 생긴 외양만 딱 보고 걔 경찰 것 같지 않아? 경차. 물론 이제 그 보기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럼 경차 말고요. 아반떼급 정도로 봅시다. 아반떼급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 더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 벌써 외관도 딱 있어 보이잖아. 비싸 보이잖아. 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그 포지션이 있다는 거지. 경차는 경차대로, 아반떼는 아반떼로 응용 분야가 있을 거고, 라즈베리 파이는 라즈베리 파이대로 응용 분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줄 얘는 얘대로의 응용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보드가 사물 인터넷 장치 내가 세상 통일한다. 뭐가 있을까? 우리 자동차만 해도 그래. SUV가 있고 일반 승용차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트럭이 있고 목적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세상이 왔을 때 특정한 어떤 플랫폼이 보드가 다 들어가는 시장을 통일하는 게 아니고 저마다에 맞는 응용 분야에 따라서 들어가겠죠. 개수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응용될 것 같지는 않고 대표적인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1등이 있을 거고 또 특정 분야에 1, 2등, 특정 분야에 1, 2등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이 나눠지지 않을까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글본 블랙, 이거 아까 잠깐 얼핏 말씀드렸는데 얘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일본 쪽에서는 이건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얘를 조금 뭐 활용을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두이노 계열, 라즈베리 파이 계열이 1, 2등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이제 보드들이 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용어가 있는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리눅스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우분투 등 다양한 OS를 지원한다. OS가 뭐냐면 윈도우 같은 거야. 컴퓨터를 쓸 때 우리 윈도우가 있으면 윈도우? 뭐 버튼 클릭 그러니까 아이콘 클릭해서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원 여기서 실행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두이노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번 해봤잖아 노드 MCU. 그냥 프로그램에서 딱 돌리고 프로그램에서 돌리고인데 우리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환경은 라즈베리 파이는 컴퓨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비글본 블랙 얘는 또 이 컴퓨터처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보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드들 종류만 다 나야 해도 2시간 갖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가보죠. 링크 이두원 얘는 대만 회사 어디 있더라? 대만의 칩밴더 칩 회사인 여기서 이제 만들었나 봐. 자, 요 핀 배열 봅시다. 요게 아두이노 우노를 위해서 개발된 보드들을 장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핀 배열이에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꽤 CPU, MCU 좋은 거 썼다. 이제 그런 거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뒤에 페이지 가볼게요. 또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냐? 아, 우리나라도 해야지. 자, 삼성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틱이라는 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CPU 모듈, MCU 모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틱 1, 5, 1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라? 사업 철수? 예. 자, 이건 뭐냐면 회사들이 큰 굴지의 회사들은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어떤 기술이 또 어떤 그래요. 기술로 얘기합시다. 어떤 기술이 세상에서 통할지를 모르니까 신기술이 나오면 다 참여합니다. 거의 다. A라는 기술이 나오면 야 우리 같이 해보자 하면서 막 그 삼성 뭐 구글 뭐 무슨 우리 알고 있는 일본의 무슨 소니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서로 그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 이거 공동 개발해 봅시다. 우리 같이 만듭시다.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삼성도 이것저것을 다 손을 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 이런 아두이노급 보드,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급 보드,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아틱 보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었어. 보드를 만들어서 팔고 교육도 시키고, 또 각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뭐 무료로 보드도 준다, 교육도 시켜준다 하면서 한참 하다가,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가 2020년이죠. 그럼 작년 19년? 19년 초인가 18년 말인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자기 접었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보드 신제품 나왔습니다라고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6개월인가 지났더니 우리 이거 접어. 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이런 걸 접을 때는 왜 접었을까요? 자, 시작은 왜 했지? 돈 될 것 같으니까 들어왔다가, 접은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돈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야,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잘은 모르지만 정치적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삼성 아틱보드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이 삼성 아틱보드는 일단은 접었습니다, 사업을.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드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시사점? 시사점. 한번 읽어볼까요? 아두이노 보드의 역할은 간단하나 수많은 확장 쉴드라는 용어, 쉴드가 뭔지 잘 모르시죠? 뭐냐면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해서 장착해서 쓸 수 있는 응용 보드? 자, 아두이노 보드에 센서가 예를 들어서 뭐가 없잖아. 필요한 센서가. 그러면 그 센서를 별도의 보드로 만들어서 아두이노랑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결합 보드를 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쉴드가 많다라, 다양한 종류의 쉴드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두이노 보드는 그냥 엔진이에요. 엔진에다가 내가 뭐 기압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장치를 달아야지. 그러면 기압 측정할 수 있는 회로를 별도의 보드로 만들어서 척 꼽으면 돼. 또 풍향 풍속을 재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CPU는 있으니까 풍향 풍속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보드를 만들어서 아두이노 보드랑 탁 결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 보드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두이노가 추구하는 시장이 다르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나 비글본 블랙, 얘네들은 이제 PC랑 비슷하다 그랬죠. 특히 라즈베리 파이는 PC로 보면 돼요. 이런 애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이 심화되어 갈 것이다. 뭐 뻔한 얘기예요. 예, 뻔한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다 안 썼지만 이런 얘기 해볼게요. 아두이노 보드를 정말 이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쓸 거냐, 이렇게 생긴 걸. 대답은 yes라고 해도 맞고요, no라고 해도 맞습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있잖아 라는 측면에서 보면 yes긴 해요. 그러면 요 모양 요대로 쓸 거냐, 그건 또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해요. 무슨 뭔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자, 무슨 얘기냐면 아두이노 보드는 특정 응용 분야에서 현장에서 씁니다.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쫙 뿌린다, 그런 개념보다는 미니멈하게 몇 개만 만들면 된다라는 소량 생산 측면에서 이제 쓰이고요. 또 요 모양을 이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 회로도가 다 공개돼 있잖아.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두이노 보드 오픈 플랫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회로도 폼웨어 다 공개돼 있어. 그래서 아예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보드 부품들 더 붙여서 내 구매에 맞게 수정해서 쓰거나.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특정 컨트롤 영역에서 아두이노 보드는 산업 현장, 사물 인터넷 세상에 쓰일 수가 있고,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쓰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라즈베리 파이 보드도 어,
대부분 프로토타입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뭐냐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아, 이렇게 만들었더니 동작이 되는군. 자, 그러면 어, 이건 샘플 만든 거잖아. 자, 우리가 음식 개발을 해.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이걸 상품화 하려면 그릇을 어떻게 담을까? 어떤 그릇에 담을까? 그 다음에 이 재료는 사실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올라가. 그러면 이 재료를 비슷한 맛을 내면서 대체할 만한 게 뭐 없을까? 그래서 조금 상품화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상품은 따로 있더라도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샘플로 만들어 볼 때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드물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종종 이 모양 이대로 케이스에 넣어서 산업 현장에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요 부분 얘기하다가 말았죠.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이제 보드들이 있는데, 요점은 응용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드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쪽에 활용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교양적이라는 측면에서 뭘 알면 되냐? 아,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있고, 라즈베리 파이라는 보드가 있고, 뭐 인텔에서도 이런 보드들을 만들고, 또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비글본 블랙이라는 게 또 있고, 다양한 종류의 보드들이 있구나. 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 실제 물건을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가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라즈베리 파이 보드예요.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셨는데, 어, 자, 여기 보면 랜 꽂게 돼 있고, 그다음 USB 3.0, USB 2.0,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이런 데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HDMI, 미니 HDMI에서 모니터 연결하고, 전원, 이건 이제 이어폰, 마이크, 저기 스피커 쪽, 얘네들이 이제 이 냉각 핀을, 그러니까 CPU야, CPU. 냉각 핀을 이제 붙여놨죠. 하드디스크가 없네?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 얘가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컴퓨터다. 요런 게 있었고요. 라즈베리 파이 보드.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어, 자, 이번에는 갈릴레오 보드. 예, 빠지네. 얘가 이제 갈릴레오 보드. 뭐 요란하게 생겼죠. 뭔가 어마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조명이 마땅치 않아서 이게 더 나은가? 아이고, 빛이네. 살짝 들어야 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 갈릴레오 보드고요. 뭐 별거 없죠? 예. 자, 또 딴 거 봅시다. 자, 이게 에디슨 보드. 아, 거꾸로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예, 에디슨 보드. 그래서 여기 뭐 하늘색으로 된 게 이제 메인 보드고, 얘네들은 응용 회로를 붙인 거야. 메인 보드에다가.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사물 인터넷에 쓴다는 거죠. 얘가 CPU 격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품들은 이렇게 적층해서 이렇게 기판을 위에서 아래로 착착착착 연결해 가지고 어떤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하고, 얘는 배터리도 달렸네. 예. 이렇게 이제 얘가 에디슨 보드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어, 비글본 블랙. 야, 이 IC 생긴 거 봐.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야, 얘네들 대단한 일 좀 하겠는데? 자, 포커스.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 있죠? 얘가 이제 일종의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비글본 블랙이고요. 자, 얘가 이제 삼성 아틱 보드. 얘는 세븐 보드. 같은 삼성 아틱 보드인데 이제 조금 기능이 다르죠. 아, 이게 빠질 텐데 또 뺐다가 또 못 끼면, 아휴, 빼진 않을게요. 괜히 또 뺐다가 안 빠. 저 빼봅시다. 아이고. 자, 얘가 보드야.
얘가. 자, 좀 옆에 거 좀 치워놓고 저리 가라. 그래서 얘가 이제 보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딱 꼽아서 밑에 이제 회로 뭐 무슨 센서 같은 거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그래서 삼성이 만든 거 이게 이제 핵심 MCU 모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두이노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보드. 근데 아두이노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아두이노 성능보다는 얘가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있었고. 자, 부시럭 안 바쁘죠? 예. 자, 이렇게 생겼어. 어이씨,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아? 일단 구경만 하자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산품을 애용하자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계속 삼성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예. 자, 한번 장착만 한번 해볼게요. 또, 자, 전자제품 사면 이게 뭐 비닐로 쌓여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 이게 항상 재질이 좀 특이한 재질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 비닐이 아니고요. 정전기 방지 비닐입니다. 이런 거에 들어있는 애들은 좀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어떤 핵심 보드고요. 와, 막 무섭게 생겼죠? 공학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해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쪽보드야. 잠깐만. 이거가 여기 핀들이 나와 있죠. 핀이고 여기에 요건 순놈 핀. 포커스가 갔다리 하네. 자, 순놈 핀. 얘가 순놈 핀. 그래서 여기 딱 끼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뭔가 외부에다가 회로 연결해서 뭘 해보시오. 안테나 있죠? 여기 요리 들어가겠지. 자, 안테나가 있다는 얘기는 무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치구나 얘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 보란 얘기고요. 자, 다시 같은 아트보드인데 이제 요걸 연결해서 뭔가 테스트 해보고 개발해보고,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사다가 MCU니까 요것만 사다가 요런 걸 밑판을 이제 사람들 보고 만들으라는 거야. 당신네들 구미에 맞게 당신이 뭘 만들고 싶어? 그 회로를 여기다가 꾸며라.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MCU야, CPU. 그래서 이걸 탁 꼽아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시오. 이제 이런 거죠. 자, 요거 하고 좋아요. 하여튼 이제 요게 이제 삼성 아트보드. 좀 치우고요. 예. 자, 그리고 아까 PPT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우리 회사 제품은 이런 게 좋아요 하면서 또 이제 다 많은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죠. 요것만 딸랑 공급하면 꼭 노드 MCU 비슷하게 생겼죠. 요것만 딸랑 공급하면 주변 장치 불려서 테스트를 못 해보잖아. 그래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에 뭐 돌리는 것도 있고, 이거 조이스틱도 있고, 또 뭐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도 있네. 예,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이용해가지고 뭔가 나타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응용 제품들을 만들어 보시오. 뭐 이런 보드들. 자,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예. 자, 이름이 XDK라고 되어 있네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 자, 그래서 회사 이름 보이나? 보쉬? 보쉬? 자, 여기, 여기구나. 연필로 해야 되겠네. 여기. 보쉬라고 쓰여 있죠? 예. 보쉬 그러면 뭐 생각나? 전동 드릴? 예, 우리가 보통 보쉬 그러면은 전동 드릴 만드는 회사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보쉬에서도 이런 IoT 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얼마나 할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가 목적인 것 같지 않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의 샘플로 해서 그 사물 인터넷 우리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AI 하면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해 줘야 되잖아. 그런 서비스를 보쉬에서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잠깐 우리 주제랑 조금은 벗어나는데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을 거 아니야. 모은 데이터를 어, 얘가 이제 그런 센서들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빅데이터라든지 관리, 뭐 인공지능을 어떤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니까 야 남의 거 사다 쓸 필요 뭐 있어? 우리가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자 해서 이제 이런 보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렇게 이걸 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 사견인데 너무 비싸.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점. 수많은 보드들이 여러 회사에서 우리 거 어때? 우리 거 어때? 야, 굳이 뭐 남의 회사 제품 살 거 있어? 보시, 우리 이거 만들자. 이렇게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PPT 화면으로 가시죠.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란 느낌이지? 예, 벌써 1시간이 지났고요. 쉬는 시간 없이 저는 그냥 쭉 영상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이제 영상 스탑 걸고 좀 쉬셨다가 또 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냐면 그냥 그러려냐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 살 때 뭐 CPU는 펜티엄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서 1GHz니 2GHz니 뭐 2.4GHz니 뭐 그런 숫자가 붙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지.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게 이제 CPU 클럭의 수치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C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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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를 계속 반복하는 신호를 넣어줘야 돼요. 얘를 공급해줘야 얘가 CPU가 동작을 하는데 이러한 신호를 하이로가 계속 반복되는 신호를 CPU 클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1초에 한 번 이렇게 요 구간이 한 패턴이 펜 끄집어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 올라갔다가 로 하는 요 패턴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 다시 또 하이 했다가 로 이 패턴이. 그래서 한 패턴 이 빵 한번 튀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부르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발생하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의 시간 그걸 이제 우리가 한 주기 그러잖아요. 그걸 T라고 부르는데 1초에 한 번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1Hz.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다 그러면 1Hz고요. 1초에 두 번 여기까지를 해야 되겠구나. 1초에 한 번, 두 번 나타난다 그러면 2Hz야. 그러면 1초에 이게 몇 개야 이거? 10의 9승 10의 9승번 나타난다 그러면 9승이 기가예요. 자, 10의 3승은 킬로죠. 10의 6승은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승은 기가예요. 그래서 CPU 클럭이 1GHz다라는 얘기는 1초에 이런 파형이 10의 9승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 굉장히 빨리 팍팍팍팍 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는 1GHz 또는 뭐 2GHz, 2.4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하기를 어떤 CPU가 2초에 1GHz로 동작한다. 자, 그 말은 이렇게 이런 시그널을 1GHz 시그널을 넣어주는 거다. 또는 2기가 시그널을 넣어주는 거다 이런 뜻인데 CPU 입장에서는 이런 신호가 들어와야 동작을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따지지 말자고. 그건 우리 영역 밖이야. 그런데 이게 1초에 한 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요야 노동요. 얼샤 어이샤 이렇게 이제 삽질을 하는 거야. 근데 노동요가 빨라. 우슈 우슈 우슈슈 우슈 우슈 우슈슈 빨라. 그러면 삽을 퍽샥 퍽 퍽샥 퍽 퍽샥 퍽
제 느낌 알겠죠? 자, 그래서 노동요를 빠른 박자의 노동요가 나오면 손이 빨라지는 거고,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이렇게 늦은 박자 하여튼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면 한마디로 일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 클럭이 더 빠른 게, 더 수치가 높은 게 우리 더 빠른 컴퓨터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찔러주는 걸, 어, 1초에 한 번씩 찔러주면 얘가 아야 아야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고, 1초에 두 번씩 찔러주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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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하는 거고, 1초에 10번이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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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일하는 거야. 자, 그래서 1초에 10의 구승번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엄청 빨리 주는 거지. 자, 그러면 뭘 해볼 거냐면, CPU가 이렇게 한번 콕 찌를 때 일을 하나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을 하나 한다고. 물론 콕콕콕콕 뭐 세 번 찔러야 한 가지 일을 완수하는 일도 있겠고, 일의 양에 따라 어떤 건 네 번 찔러야 일 하나를 완수하는 것도 있을 텐데,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쿡 한 번 찌르면 일을 한 가지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CPU가 하나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얘가 한 삽 뜰 때 빛은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나? 빛? 오, 얘가 빠르기로 따지면 엄청 빠른 거죠. 예, 빛.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빛 아닌가? 예, 자, 엄청 빠른 놈이야. 그러면 얘가 얼마나 이동할까? 이 CPU가 일 한 가지 하는 동안에 빛은 얼마만큼 이동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봐요. 야, 빛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다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가겠지? 또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한 10km 가려나? 아니면 100km? 뭐 얼마나 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가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한 시구간 동안, 한 자극 들어올 동안 CPU가 한 가지 일을 수행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동 거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빛의 이동 거리를. 자, 그러면 빛의 이동 거리를 따지기 전에 자동차를 먼저 따져봅시다. 우리 시속 100km로 간다, 시속 100km로 간다 그러죠.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시속 100km per hour지. 아워, 1시간 동안 100km 이동한다. 이게 속도잖아요. 이런 속도로 자동차가 4시간 동안 운행을 했어. 그러면 자동차는 얼마나 이동했을까? 그러면 이동거리 D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100km per hour라는 속도로 4시간 이동했다면 400km를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빛의 이동 거리를 알려면 빛의 이동 속도를 알아야 되네. 빛의 속도를. 그래서 빛의 이동 거리 D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 근데 시간이 얼마야? 얘가 한 삽 뜨는 동안 시간이야. 그러면 속도는 이거 뭐야?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메타를 이동해. 역시 빠른 놈이군요. 예. 자, 그러면 주어진 시간은 얼마지? 시간은 요거야. 자, 1초에 10의 구승번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요 한 구간은 요거가 되는 거죠. 1초에 요런 펄스가 10의 구승계 들었대잖아. 그럼 1초를 요만큼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얼마냐면 1 나누기 10의 구승초가 돼. 이거 어떻게 써? 10의 마이너스 구승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 해보면 쭉쭉쭉쭉 0.3m? 그러면 30cm? 뭐가 30cm야? 빛의 이동 거리가. 뭐 하는 동안? 이 CPU가 일 한 가지고 컥뻑 요 하는 동안 빛은 고작 30cm밖에 못 가네. 빛 실망이야. 아까 우리 100km 간다, 10km 간다 그랬는데.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CPU 1GHz로 동작한다 또는 2GHz로 동작한다. 그렇습니다. 뭐 몇 메가로 동작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기가대로 동작한다고 할 거야. 그러면 이 CPU가 일을 하나 할 때 일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건 요거 한번 뻑강 할 때 일이 끝나는 일도 있을 거고, 빡강 2번 들어와야 일이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빡강 한 번 들어오면 일 하나를 끝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CPU가 일 하나를 끝내는 동안, 자, 준비, CPU 준비, 자, 빛 너 준비, 시작 해서
CPU가 한 삽을 딱 뜨는 동안, 일 하나를 딱 끝내는 동안 빛은 얼마만큼 갔어? 뭐요? 30cm 자만큼밖에 못 갔다는 얘기네? 빛 실망입니다. 예, 누구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예, 빛 실망이야. 자, 그러면 빛이 실망스러운 거야? CPU가 대단한 거야? 오, CPU 굉장히 대단한 놈인데?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는 빛이 30cm 이동하는 동안에 벌써 일을 하나 해버렸어. 나 출발해서 운동화끈 신발 신는데 얘는 벌써 일 끝났네? 빛이, 자, 달리려고 신발 신고 있는데 얘는 일 끝났잖아. 근데 우리 집 컴퓨터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렇게 빠른 놈이. 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엄청나게 성능이 아주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느껴져? 그건 왜냐면 일을 그만큼 많이 시켜서 그래요. 뭐 별로 시킨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화면에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게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CPU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딱 올려서 내가 클릭하는 순간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집에 있는 CPU 얘네들이 바보 우스운 애들이 아니구나. 엄청난 애들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냐? 아, 게임 돌릴 때요. 이 캐릭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CPU는 머리에 열 나도록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 열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CPU는 냉각팬을 달아서 그 열을 식히잖아. 선풍기 달아서. 그래서 이제 몇 기가헤르츠로 동작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요 정도 분위기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지우고 어디야? 지우고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이제 뭐 사례,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헬스케어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 뭐 잠자는 거 모니터링, 칼로리 소모, 또 혈압 등등.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그럼 저는 늙었냐? 저도 늙었다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고요. 중년 정도 되지. 제가 이제 GD? GD예요. 제 나이를 꼭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요. 이렇게 어디가 아파. 물론 이제 저희 어른들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건강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헬스케어 응용 분야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뭐 있죠 지금 이런 제품들이 또 옷 관련돼서도 뭔가 옷에다가 봅시다. 뭐 센서가 심박수나 심박 변이도 우리 심박 변이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심박수도 중요하지만 심박의 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이거 우리 핸드폰 앱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앱과 옷에 어떤 그 웨어러블 장치 센서들을 부착해서 이제 운동 선수들 관리하는 거 뭐 이런 시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옷에다가 어떤 전자장치를 붙인다라는 게 말이 쉽지 여러 가지 이제 애로가 있어요. 첫 번째 떠오르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수업을 기획할 때 이 강의를 이제 윤화대학에서 처음 만들어서 올해 처음 하는 강의인데 이 과목이 요런 걸 하려고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한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을 물어보고 또 어떤 걸 응용할 수 있겠느냐 뭐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죠. 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옷에다가 이런 전자장품을 달면 이 사람 이거 뭐야? 자전거? 한참 타고 나면 막 땀 비 오듯이 흘리겠네. 젖네 옷이. 아니면 세탁 어떻게 하지? 전자제품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전자제품이 좋아라 해, 싫어해? 싫어할 겁니다. 물 안 닿게 해야지. 물 닿으면 전자제품 망가지죠. 우리 핸드폰 물에 빠뜨리면 망가지잖아. 그죠?
예, 왜 망가진지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망가질 것 같아. 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IoT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시도들 뭐 우리가 상상 이미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 밑에다가 어떤 압력 센서를 달았을 거야. 압력 센서하고 가속도 센서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걷는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이제 코멘트 해주는 어, 저도 걷는 형태, 걷는 걸음이 누가 그러더라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걷는데 멀리서 보면 저는 전혀 그런 느낌 없는데 이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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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데 자,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못 느끼는 어떤 이제 걸음걸이 패턴 같은 거 자세 교정하는데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석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앉으면 자 보면 눌린 데는 빨간 거, 안 눌린 데는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게 딱 허리를 갖다가 바르게 앉으면 이게 뒤쪽까지 딱 센서가 눌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엉덩이를 뒤에다가 딱 붙이고 앉으세요.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면 한쪽은 많이 눌리고 다리 들린 올라간 다리 쪽은 들리겠죠. 그러면 다리 꼬지 말라니까 예, 다리 꼬은 게 우리가 언젠가부터 다리 꼬고 많이 앉는데 그게 건강에 좋은 자세는 아닐 겁니다. 그죠? 제가 뭔 얘기만 하면은 되게 이제 뭐 여자 남자 얘기만 하면 되게 좀 뭐랄까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혹시나 불편하면 나중에 어디 가서 저 새끼 나쁜 새끼 그러지 말고 아이고 뭐 하여튼 적절한 표현 아니지만 아무튼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러지 말고 제 말 중에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제가 사과드리고 주의하도록 할 테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그 여자들은 골반이 틀어지면 치마가 돌아간다 그러더라고. 남자들도 물론 골반이 틀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남자들은 바지가 돌아가진 않아. 바지 구조상. 근데 이제 치마는 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여자분도 있을 거야. 살짝 자기 체형이 좀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활용하면 어때? 뭐 이제 하여튼 누가 이런 걸 만들었대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있죠. 지금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또 뭐죠 이거는 물컵인데요. 우리 물 많이 먹어야 된다는데 잘 안 먹잖아. 그래서 하루에 8잔은 먹어야 된다 해서 어떤 제품은 이 안에 뭐가 담겼는지는 파악을 안 하고요. 일단은 얼마만큼 이 사람이 물을 먹었는지를 앱과 연동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 이제 이런 뭐 제품도 나와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수분 섭취가 얼마나 됐는지도 파악하지만 이 안에 뭐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그러는데 아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죠.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그런 것까지 오렌지 주스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도 기본적인 이래서 당분 성분이 얼마가 있다, 뭐 어떤 특정 요소가 얼마나 있다, 그 정도는 아마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 물병 그랬는데 뭐 이런 제품도 현재 나와 있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거 이제 이거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거는 뭐 스마트 플러그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모델은 아니지. 이렇게 꼽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모델이죠. 구멍 돼지코라고 하는 거 구멍 2개 들어간 거 이런 걸 가지고 원격지에서 전원 온오프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자, 우리 노드 MCU 가지고 실습을 한번 했었어요. 그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실습을 넣었던 많고 많은 이 실습을 해볼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넣었던 이유는 이거죠. 원격 제어와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시키는 대로 쭉쭉쭉 했더니 뭐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과한 욕심인데 이런 거 내가 공부 조금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이거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기술력은 제가 이제 조금 건방지게 얘기하면 이 회사한테 미안한데 고등학생 정도 내가 이런 쪽에 공부 열심히 나는 이런 쪽 관심이 있어 하는
애 중에 조금 그 혹가다 우리 고등학교 때 좀 튀는 애들 있었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공대에서 내가 조금 이런 거 만드는데 취미 있어 하는 애들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와 제품을 만드는 거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 내구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겠다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기술은 보편적 기술이 될 겁니다. 심오한 기술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IT 기술이 발달되고 네트워크가 유무선 네트워크가 우리 주변에 쫙 들어오니까 이런 시도들을 이제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똑같은 걸, 자, 요 제품을 조금 더 설명을 이제 갖다 붙여봤는데, 얘 갖고 뭐 할 수 있냐고 걔네들 회사 홈페이지 가봤더니, 사용자 유무에 따라 자동 전원 감지, 꺼짐 시간 조절 가능. 그러니까 시간 맞춰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라 세팅해 놓으면 얘가 전원을 그 시간에만 공급하고 그 이후로는 끈다. 자, 이걸 돼지코에 벽에다 꽂고 만약에 에어컨이라 그럴까? 뭐를 여기다 또 꼽아. 그러면 얘가 이거를 차단했다 붙였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앱을 통해서 전원 제어. 우리 비슷한 거 해봤지. 노드 MCU에서 블링크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 기능?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게 피부에 와 닿을까? 지금 여기다 에어컨 꼽아놨는데 에어컨이 전력을 얼마나 썼다라는 걸 눈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감동적일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좀 많이 썼다고 야 많이 썼다 야, 에어컨 진짜 끄자. 아 더운데? 그 다음에 등록된 스마트폰 사용자만 제어 가능. 난 이 기능이 참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원격지에서 껐다 켰다 하는 건 당연히 등록된 사람만 해야겠죠. 근데 집 안에 있어. 내가 스마트폰이 없어. 끄고 싶어. 그러면 에어컨 끄면 되잖아. 아무나. 코드 뽑아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 말은 원격지에서 당연히 등록된 사람만 껐다 켰다 해야겠죠. 보안 문제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제품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인지 지지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마땅치 않다. 돈을 주고 샀을 때 오 멋진데? 얼마? 만 원. 콜 그럴듯한데? 얼마? 15만 원. 에이씨 안 사. 자 그러면 이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값 좀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가? 별로. 근데 이거 200원이래. 2,300원이야. 앱 무료로 다운로드 쓸 수 있대. 그럼 하나 사볼만 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가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사람들이 낼 만한 금액에 괜찮은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보편화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런 기능을 나중에는 이런 걸 이용할까? 아예 에어컨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이 탑재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뭐냐? 많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기 이전, 이 공백기, 과도기에 이런 제품들이 일부 얼리 아답터들한테 팔릴 수는 있죠. 아마 이걸 만들어 판 회사도 이 제품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우리는 이걸로 대박 날 거야가 아니고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사서 한번 해봐라 재밌지 않냐 이런 컨셉으로 만든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뒤에 거 보죠. 자 이거는 스마트 미터 이거는 아주 오래된 주제입니다. 제가 30대 초중반 그때도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초창기 때도 원격지에서 가정용 전기 사용량 체크해보자. 여러분들 그 쭉 아파트에 사셨던 분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셨던 분도 있고 이제 저마다 그 과거 살아오신 그 집 구조가 다를 텐데 수도 계량기 검침 또는 전기 사용료 검침 하시는 분 왔다 갔던 기억 있지 않아? 또는 밖에다가 써놔라 문 밖에다가 수도량 그랬던 기억 얼핏 나지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두 달에 한 번인가를 밖에다가 써놔라 뭐 그랬던 적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지? 관심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쓴 전기를 외부에서 파악하는지 모르죠. 아저씨가 와서 적어가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가져가 뭔가 읽어가는지. 자, 그러면 수동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걸 적어와야 돼. 와, 집이 몇 개야. 그러면 이 한전이라 그럴까? 한전에서 우리 집 전기 사용 얼마나 했는지를 일일이 와서 적어가야 돼. 그러면 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해? 전기료 올라가겠네. 그분들 월급 줄라 그러면. 이거를 뭔가 원격지에서 딱 읽어갈 수 있게 해야겠죠. 한번 집에 가서 물어봐요. 엄마, 우리 집 전기 이건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외부에서 알아? 금충원 아저씨가 받아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도 있고요. 스마트 에어컨. 자, 이것도 과도기적 제품인데 에어컨이 있어. 그러면 내가 원격지에서 폰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장치 통해서 지금 얘가 뭐냐면 얘가 리모컨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리모컨. 요건 치워버리고요. 요건 치워버리고 자, 폰에서 우리 노드 MC 블링크 썼던 것처럼 뭐라 하면서 이걸 제어해. 우리 LED 껐다 켰다 했죠. 그 대신 여기서는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무선으로 이 에어컨이나 TV에 신호를 쏘잖아. 어떤 방식인지 알아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빛입니다. 빛. 리모컨은. 자, 다시 우리 집에 있는 TV 생각해 봅시다. TV가 거실에 있어. 리모컨을 거실에서 TV를 리모컨을 거실에서 들고 껐다 켰다 하면 켜지죠. 근데 그 리모컨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봐. 자기 방으로 가서 문 닫고 리모컨 조작해봐. 그래놓고는 뭐 형이나 동생, 오빠, 누나한테 야 텔레비 조작돼? 안 됩니다. 빛이 가는 거거든요. 빛이. 근데 전파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전파는 벽을 투과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수신 강 이제 벽을 통과하면서 수신 강도가 낮아져서 조금 그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빛은 아예 차단돼 있잖아. 벽으로 통과를 못 하죠.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다시요. 하여튼 빛으로 얘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 리모컨에서 빛이 나가서 적외선이 나가서 얘가 수신을 해서 이제 동작하는 건데 우리가 폰으로 블라블라 신호 보내면 우리 노드 MC가 받아서 빛을 쏠 수 있는 어떤 장치. LED도 우리 껐다 켰다 빛 나오잖아. 근데 걔는 가시광선 나오는 건데 적외선이 나올 수 있고 얘가 알아먹을 수 있는 패턴의 빛을 쏘면 1000110000 얘가 온 시그널이야. 온 코드야. 또는 1010000001 얘는 끄라는 뜻이야. 그렇게 맞춰서 신호를 쏘면 얘가 꺼지죠. 자, 그런 제품을 이제 뭐 누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가겠죠. 삼성이 웃겠지. 얘들아, 그런 거 치워라. 우리 에어컨에는 당연히 그런 기능 들어가 있다. 고객님 30만 원만 더 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스마트폰 삼성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얼 번호 3533277 써있는데 여기다가 폰에다가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 온도 조절하시면 집에 퇴근하기 전에 한 5분 전에 켜서 딱 들어가자마자 쾌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과도기적 상태 또는 이거 30만 원인데 그런 기능 집어넣으면 그런 기능이 있는 모델을 사면 원래는 100만 원인데 130이래. 오씨. 근데 이거 5만 원이면 된대. 그러면 요거를 사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도해 보고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 자, 고민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현할 기술은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재미나는 솔루션을 상상하면 돼. 그 상상을 기술로 만드는 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뭘 만들으라 그러면 잘 만든대. 기가 막히게 잘 만든대. 그런데 뭘 만들까 하면은 이런다는 얘기. 자, 이걸 만들어.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을 만들어. 그러면
막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집에 안 가, 집에 못 가. 그러면서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지? 그 무엇을 생각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이제 현실 세계에서 구현이 되어 가는 거죠. 그게 과거에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자고, 지금 사물 인터넷 얘기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해 만들어 가자. 우리 교과목 제목이 4차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산업혁명을 해보자는 거지. 자, 산업혁명이 뭐야? 우리 산업혁명 그러면 전기기관차에 생각 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동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 공장 형태라든지 또 뭔가 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면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 등등을 개선해 보자.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자, 스마트 홈 이런 것들도 이제 멋지게 해보자. 자, 그러면 제가 이 페이지를 아무런 글 없이요, 딱 그림만 하나 갖다 붙이는 건 뭘 하나 생각해 보자라는 뜻이었고요. 퀴즈라면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 뭐 공대 친구들 여기 몇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야. 또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퀴즈가 뭐냐? 일단 퀴즈에 앞서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뭐 스마트 타입 뭐 다 스마트를 붙였네. 스마트 템퍼러처 아니다. 뭐라 썼냐? 아무튼 온도 관련 제어하겠다는 얘기고, 에너지 관련 제어하겠다고, 전등 제어, 보안, 에어컨 뭐 등등 이제 온오프 내지는 강약 조절, 뭐 침입 감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상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 상상을 벗어난 걸 우리가 상상을 못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레알? 진짜? 일단은 예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기술은 있다. 자, 상상하는 걸 만들 건데 외부에서 우리가 갖고 다니는 전자제품이 폰이잖아, 폰. 폰 말고 우리가 휴대할 전자제품, 시계도 가능성이 있죠. 시계. 근데 이제 시계보다는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전자제품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게 스마트폰이죠. 자, 그러면 얘가 집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어떤 형태로든 유선으로 보내든 뭐 얘가 이제 이동 단말이니까 무선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무선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컨트롤러가 누가 얘네들, 자, 컨트롤러라는 말보다는 누가 이걸 조종할까? 얘네들이 각각 얘 연결해서 얘 조정하고, 얘가 또 여기 접속 해가지고 얘 조절하고, 얘가 또 여기에 접속, 메뉴가 쫙 있어. 메뉴가 쫙 좋아, 메뉴가 쫙 있어. 그래서 각각 접속해서 뭔가를 제어한다기보다는 얘가 대장 나와, 야 대장, 또 우리 뭐지 집사, 고양이는 우리 주인을 집사로 한다며. 그래서 야 집사 뭐 좀 해, 불 좀 켜. 그다음에 뭐 오늘 낮에 혹시 뭐 누가 왔다 간 사람 없어? 보고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집사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쭉 관리하면서 예, 특별한 이상 없었습니다. 또는 여기 센서가 있어. 화재 감지기 센서가 있어. 그럼 화재 감지기 센서가 다이렉트로 내 폰으로 간다기보다는 이 집사한테 보고하고, 그렇지. 왜냐면 여기 센서 여기저기 있을 건데 그 센서가 집사한테 보내고, 그럼 집사는 그 정보를 파악해서 119에도 연락하고, 집주인한테 연락해줘야지. 119에만 연락하고 집주인한테 연락 안 해? 여기 폰 소유자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자, 이 집사 전자제품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다 뭐 응용 분야인데 여기 전자제품 메인 컨트롤러 집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집사는 누가 하지? 삼성에서 홈 집사, 홈 관리자 해서 한 박스 타입으로 된 거 탁 하나 팔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실 위에다가 탁 연결 놓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얘네들을 무선으로 연결하고 때로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여기 막 선도 연결하고 안테나도 있고 이런 제품이 나올까?
자, 3초 이상 말 없으면 뭐 방송사고로 했는데, 예, 말 안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한 10분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써들어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질문을 해보죠. 전기 제품이잖아, 이거. 컨트롤하는 녀석. 얘가 낮에는 컨트롤을 해주고 낮에는 보고를 해. 근데 밤에는 저 주인님 나 밤에는 자야 돼. 전기세 많이 나와. 나 자야 돼. 그 일을 안 해. 밤에 도둑 들어오는데 보안 시스템이 안 돌아. 센서들이 막 보고하는데 난 모르겠고 자. 안 되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4시간 and 365일 and 매년 고장 날 때까지. 또 고장 집안대로 나면 안 되지. 고장 날 것 같으면 미리 주인님 저 수명이 다한 것 같은데 교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힘이 없는데 오늘 날 고장 났다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자, 24시간 365일 매년 살아 있어야 돼. 그런 장비가 하나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런 장비를 이제 삼성이나 LG나 어디서 아니면 또 어느 전자회사에서 짜잔 스마트홈 집사 이렇게 물건이 나올 거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집에 24시간 365일 전기 먹고 돌아가는 게 뭐야? 뭐가 있지? 우리 대부분 사실 코드 안 뽑잖아, 사실. 이제 그게 테레비 전기 코드 뽑나? 테레비 다 끄고 그냥 리모컨으로 띡 누르고 끄고만 자지 코드를 잘 뽑지는 않죠. 그러면은 대기 전류 뭐 이런 거 흐른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끈 건 끈 거잖아. 그런데 365일 항상 켜져 있는 놈이 하나 있어. 뭐예요, 그게? 아, 맞아요. 그거예요. 아직도 감 못 잡으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끈 적 있나? 냉장고를 사가지고요. 장치한 이후, 이사 갈 때나 한번 끄지. 365일 항상 연결돼 있지. 불행하게도 집에 정전됐다. 그럴 때는 꺼지지. 그치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연결돼 있죠. 그러면 냉장고를 만들면서 이런 기능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어때? 오,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아니, 별도로 이런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달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거 어디다 둬? 우리 인터넷 신청하면 공유기 하나씩 놓고 가잖아요, 아저씨들이. 그런 것처럼 공유기 옆에다가 이거 하나 놓을까? 자, 그럼 공유기에서 선 빼서 이거 컨트롤에다 끼야겠지. 그래 외부 인터넷 타고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 하여튼 그러면 이거 박스를 두 개를 놔야 되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냉장고 활용하는 거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쭉 뭐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사물 인터넷은 이런 거고 그러면 이런 거고 이런저런 적용 사례가 있고 뭐 이런 보드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 수업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변해가는 발전해가는 단계인 거죠. 향후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향후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 가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죠. 자, 예를 다시 하나 또 들어볼까요? 이게 당장 안 되는 이유. 당장 그래 5년이라 그럴까? 10년도 마찬가지. 당장 안 되는 이유. 자, 지우고. 돈 많이 내면 되지 않나요? 돈 많이 내면 정말 많이 내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가정을 여기 냉장고가 거실에 하나 있고 얘가 컨트롤러 역할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외부에서 인터넷 들어오고 공유기에서 냉장고가 물려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유선으로 연결할까? 장치들을? 오씨, 그러면은 랜선. 이걸 어떻게 벽에다가 다 심어야 되는데? 아니면 공사해? 벽을 꽝꽝꽝꽝 예를 들어서 여기를 벽을 깡깡깡깡깡깡 파내고 여기다가 랜선 놓고 다시 세면을 바를까?
그럼 좀 이상하죠. 파이프를 쭉 심고 그 사이에다가 랜선을 밀어넣고 얘다가 세면을 다시 발라서 도배해야 되잖아. 오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완전 집을 한번 들었다 놔야 되네. 자, 그러면 무선으로 연결할까요? 무선으로? 그러면 웬만한 건 무선으로 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리모컨은 빛이고요. 무선 RF는 벽을 통과할 수는 있는데 벽을 여러 개 통과하면 심지어 하나만 통과해도 수신 강도가 확 이렇게 전파의 세기가 훅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저쪽 벽에서 이쪽 벽으로 자 평면으로 그려봅시다. 자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얘가 아파트라고 해봅시다. 거실 맞나? 이거 부엌. 그다음 방 여기 방 대충 여기 화장실 뭐 보통 이런 구조잖아. 그럼 공유기가 여기에 놓였다고 하자고. 거실에 공유기 일반적으로 놓지 않아? 테레비 여기 놓고 그러면 안방에서 벽이 하나 있지만 우리 와이파이 잡히죠? 그런 대로 쓸만하지. 자 화장실 갔어. 화장실 짝구팅이 변기에 앉았어. 와이파이 잘 잡혀? 잘 잡히게 하는 중계기를 하나 또 이렇게 리피터를 하나 다는 방법도 있는데 자 잘 안 잡힌다라고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32평이 그래. 근데 평수가 더 넓은 평수 살잖아요. 그러면 저기 안방 화장실에 가서 거실에 있는 공유기랑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유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돼. 또 무선 속도가 빨라, 유선 속도가 빨라? 유선 속도가 빨라.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뭐냐?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 장치들이 있고요. 저속에 무선으로 연결해도 되는 장치들이 있어. 뭔 얘기가 다를까 이렇게 막 3000% 같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무선 장치들이 이제 싹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지어진 건물들이 이런 유선이 통신 이런 스마트홈을 대비한 이런 유선 선들이 각 방에 나와 있느냐? 대부분 없을걸요. 제가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이 아저씨일 텐데 맞아요 아저씨. 아니야 저기 일산 분당 아파트가 일산 제1기 신도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름 계획을 세워서 도로도 놓고 아파트도 만든 1기 신도시 아파트야. 그 이후로 신도시를 개발한 건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설계할 때 웃겼어. 자, 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전화기 포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 전화기가 놔집니다. 그 다음에 안방에도 전화기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선 전화기 말이야. 여기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생 방에는 전화기 포트가 없었어.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가 후진 아파트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었어. 그러면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조금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염두에 뒀겠냐 이거지. 당시에. 자,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생각해 봐봐. 저희 집은 최근에 분양받은 아파트라 새 집인데요. 그러면 이런 스마트 홈을 염두에 두고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나? 모르긴 몰라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요.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홈을 염두에 뒀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런 건 있어. 이 부엌에 뭐 라디오 같은 거 하나 달렸고요. 또 이 현관 뭐 인터폰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하나 달렸고 또 전에 살던 사람이 무슨 뭐지? 에디트 캡스? 뭐 이런 거 대충 뭐 너덜너덜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안 쓰니까 다 뭐 잘라버렸는데 하여튼 못 쓰는데 이런 세상이 올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건설 쪽에서 신규 집을 지을 때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또 여기서 또 3000%로 가봅시다. 이런 사업을 건설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돼? 아니면 전자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돼? 아니면 둘이 합작해야 돼? 힘을 합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방에 안 되는 게 서로 합의 봐야 될 것도 많고요. 어떤 게 연결하지 또 이렇게 홈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죽여주 네,
킬러 애플리케이션 죽여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 자, 일반 아파트보다 이런 거 쫙 깔아놓은 아파트가 당연히 분양가가 높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보다는 어느 지역에, 그다음 주변 도로, 주변에 무슨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주변 인프라 변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요거가 메인이지. 여기에 무슨 IT 시스템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는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것들이 많은데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계에서 일어날 일에 포커스를 둔 거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베이스로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건 스마트 홈일 텐데, 제일 늦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제일 늦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항상 기술은 군사, 항공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간 민수 산업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산업으로 넘어간다고요. 신기술은 항상 항공우주 쪽부터 시작을 하거든. 자, 아무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좀 지우고. 어디야? 어딨지? 예, 한참 떠들었더니 머리가 띵하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져 가겠지.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 점진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런 거. 이런 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아이, 에어컨 자체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 근데 선뜻 그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데, 요거 별로 안 비쌀 것 같잖아요. 비싸봤자지 뭐. 요런 것들이 좀씩 이제 들어오면서 과도기적인 상황을 거치고, 집 구조 이런 것들도 바뀌고, 그 다음에 뭐 통신 요금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빈번하게 데이터 수신하려 그러면 통신 요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금액대로 좀 더 통신 속도, 데이터 사용량은 늘어나되 통신 요금은 안 늘어나야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피부에 와 닿겠죠.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출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은 아까 아두이노 보드가 어떻고 무슨 보드가 어떻고 다양한 보드들이 있고, 그런 보드들은 저마다의 그 장단점이 있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들이 포진될 거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오픈 플랫폼이 어떻고 뭐 이런 그 사물 인터넷 장치를 만들기 위한 소개 부품이구나, 컨트롤러구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구현해 가고 있구나. 그런데 좀 더 완벽하게 되려 그러면, 뭔가 멋있게 되고 완벽하고 깔끔하게 되려 그러면 전자업계 혼자만 변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변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당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갑시다 하면서 국가나 기업이나 뭐 또 사회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이 그런 걸 향해 준비하고 노력해 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중요한 거 있다. 예, 제가 공지사항을 올릴 건데요. 최근에 인하대학교가 뉴스에 한번 나온 거 아시죠? 어, 저도 인하대학교의 그 정직원은 아니고 이제 이게 외부 강사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인하대학에 강의를 오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기분이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나쁜 소식이 있으면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내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재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험들을 봤잖아. 근데 시험을 보면서 이제 부정행위 이거 못 막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가 시험을 문제를 내고, 자, 오픈북이야, 저기, 클로즈드북이야. 혼자 조용히 풀어서 1시간 내가 나한테 메일로 줘야 돼. 종이로 받을 수는 없잖아. 종이로 써서 우편으로 받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 파일로 해서 나한테 줘.
옆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 돼. 아, 누가 그걸 지켜? 응? 아, 교수님,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아, 왜 이래? 선수끼리 왜 이래? 그 안 돼. 그래서 그거 어떡하지? 더군다나 이제 좀 시끄러운데, 그래서 그 기말 시험을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레포트로 한번 나갔죠. 그게 노드 MCU 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게 레포트였는데, 자, 작품 만들어서 내라는 건 그나마 누구를 컨닝했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뭘 해도, 어떻게 해도 컨닝을 100%, 부정행위를 100% 막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정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여러분도 저기 이론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것보다 뭐 하나 만들어내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어, 일종의 보고서 썼던 내용을 좀 더 심화, 발전시켜서, 물론 같은 주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보고서 때는 이런 주제로 만들었는데 그걸 발전시켜야 되냐가 아니라, 변형해야 되냐가 아니라 새로운 컨셉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품이 있다면 제가 이제 더 뭐 여러분한테 지급해 드릴 수는 없고, 뭐 몇천 원짜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사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누구 뭐 어디 주변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얼마 안 해요 센서들. 소주 한 잔 먹을 돈이면 삽니다. 예, 소주 한 병 값이라는 뜻이 아니고, 소주 한 잔 먹을 정도면 충분히 뭔가 필요한 부품들 구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어,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동작하는, 자, 결론,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요, 동작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십시오. 어떤 분은 말없이, 과거 다른 그 수업을 해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영상만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동작 영상을 찍고요, 어떻게 만들었다를 보고서를 해서 내는 걸로, 그렇게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싫은데요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종이 시험을 본다는 것도 하여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안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 이게 최선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서로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해서 기말 시험은 이런 형태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영상 요까지 안 보고 끝났네, 수업 끝났네 하고 이제 종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글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